안녕하세요. 주간콩콩의 참깨입니다. 7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함수는 반복 제어문과 선택 제어문의 장점만을 모아두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if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가 고플 때만, 즉 필요할 때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for문을 통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밥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여러 번 하기는 하지만 세 끼를 한 번에 다 먹지는 않죠? 우리가 원할 때만 원하는 만큼 반복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함수의 개념입니다. 함수는 미리 약속된 작업입니다. 특정 기능을 미리 정의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해당 기능을 호출하여 사용을 하게 되죠. 파이썬에서는 수많은 함수들이 존재하는데요. 비슷한 기능의 함수를 모듈 단위로 나눠서 분류를 해두었는데 이 친구들을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루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144의 제곱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를 계산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바빌로니아법을 사용하면 화면과 같이 코드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둔 코드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이죠. 우선 제곱근을 구할 수 있는 메소드가 포함되어 있는 모듈을 불러옵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임포트문에서 메스 모듈을 불러오고 있죠? 이제 불러온 모듈에서 스퀘어루트 메소드를 호출하고 인자값으로 144를 넣어줍니다. 훨씬 간단하죠? 코드가 간편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프로그램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가져다 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미 정해진 공식 같은 경우엔 대부분의 경우 내장 함수가 존재합니다. 직접 구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최종적으로 개발할 프로그램이 특정 공식을 이용해서 다른 작업을 하는 형태라면 임포트를 사용하세요. 직접 개발하는 것은 그 이후에 천천히 해도 늦지 않습니다.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def 키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함수명은 함수 호출에 사용되고요. 스네이크 케이스 형태로 이름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다른 제어문들처럼 함수 역시 들여쓰기로 영역을 구분해 주시고요. 함수 작성이 끝나면 아래의 두 줄을 비워서 다른 코드와 구분이 되게끔 해주세요.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한 형태의 함수 유형과 용어만 우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 및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인자값 또는 인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인수가 맞습니다. 인터넷에서도 이 두 용어를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인수라는 것은 함수를 호출할 때 해당 함수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값을 말합니다. 함수는 넘겨받은 인수 역시 변수에 저장하는데요. 이 변수를 특별히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 밖에도 함수에는 반환값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함수에 따라 호출된 위치에 값을 되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는 반환값이 없고 int, input, squareroot는 반환값이 존재하죠. 반환값이 존재하면 그 값을 변수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함수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형이 결정됩니다. 그럼 이제 인수와 매개변수, 반환값이 언제 쓰이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정수를 입력받고 제곱수를 만들고 출력하는 코드를 함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함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죠. 이 코드를 전부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지금은 인수와 매개변수, 반환값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수를 입력받는 작업을 함수 밖에서 하게 되면 입력받은 값을 함수로 넘겨줘야 하는데 이때 별도의 매개변수가 필요해집니다. 함수명 오른쪽 괄호 안에 변수를 생성하고 호출할 때 해당 값을 인수로 넘깁니다. 이번엔 출력도 밖에서 해볼까요?
계산된 데이터가 함수 안에 있을 때는 리턴문을 통해서 밖으로 넘겨줘야 밖에서 핸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밖에서 입력받은 수를 함수로 넘겨주고 함수는 계산을 한 뒤에 결과값을 밖으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입력을 함수 밖에서 하고 싶으면 인수와 매개 변수가 필요하고 출력을 함수 밖에서 하고 싶으면 반환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념이 너무 많죠? 말로 하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간단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세 과목의 평균을 구하고 합격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평범하게 3으로 나누는 방법과 각 과목의 가중치를 곱하는 방법으로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음수가 입력되어선 안 되며 평균 점수가 8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출력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함수가 나오겠죠? 평범한 평균과 가중치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함수에는 음수 체크와 평균 계산, 합격 판단의 기능이 존재하겠죠? 평균 계산은 두 함수의 기능이 서로 다르지만 음수 체크와 합격 판단 기능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코드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총 4가지의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음수를 체크하는 함수입니다. 함수명은 value 체크로 하고 3개의 값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매개 변수를 설정합니다. 3개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하고 그 값이 음수인지 체크한 뒤에 결과를 돌려줍니다. 화면의 식대로라면 음수일 때 false가 나오고 0과 양수일 때 true가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합격 판단 함수입니다. 평균 값을 입력받도록 매개 변수를 설정하고 받은 인수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을 출력하면 되겠죠? 이 함수에서는 반환값이 별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제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정의해 볼까요? 3개의 데이터를 입력받고 value 체크 함수를 호출해서 음수가 아닌 경우에만 평균을 계산한 뒤에 그 값을 pass and fail 함수에 넘겨서 평가 결과를 출력하게 합니다. 평균을 구하는 두 함수의 공통된 부분은 모두 다른 함수로 만들고 서로 다른 코드만 내부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함수는 이 밖에도 정말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어려운 기술을 배우게 되면서 자연스레 함수의 심화 과정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기초다지기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좀 더 활용해 보도록 할까요? 문자열과 숫자를 인수로 받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가 총 2개 필요하죠? repeat count만큼 반복하여 스트링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모든 인수가 음수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수의 최대값을 구해서 그 값이 음수인지 체크를 합니다. 가장 큰 값이 음수라면 나머지 수들도 전부 음수일 테니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음수를 양수로 변환해서 차이값을 출력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 역시 여러 방법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앱솔루트 함수는 절대값을 구해주기 때문에 음수를 양수로 바꿀 수가 있죠. 이후 대소 비교를 통해 적절한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가장 큰 수를 구하는 함수는 방금 봤죠? 포문으로 리스트에 값을 추가하고 맥스 함수에 리스트를 인수로 넣으면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수라는 것은 자신을 제외한 약수의 합과 자신이 동일한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6의 약수는 1, 2, 3, 6인데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6이죠? 이러면 완전수인 거죠. 우선 호출할 때 엔드넘을 건네주면 1부터 엔드넘만큼 증가하며 반복합니다. 수가 반복될 때마다 1부터 해당 수의 절반까지 증가하며 약수를 판단하고 나누어 떨어지면 디바이저 토탈에 누적을 하는 것이죠. 누적된 합과 해당 수가 같다면 완전수 개수를 1 증가시킵니다. 생각보다 완전수가 많지는 않죠? 전혀 어렵지 않죠?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개를 입력받는 건 포문과 인풋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니 어렵지 않고요. 2, 3, 4를 곱할 때 저는 i를 활용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1의 자리를 구하는 법은 10으로 나눈 나머지 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각각의 값을 누적하여 이번에는 반환값으로 넘겨봤습니다. 함수 밖에서 출력하고 있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초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주간콩콩의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